마요르카는 5위에 있으며 승점도 헤타페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헤타페가 정배를 받은 건 헤타페가 이번 시즌 거지 같다 해도 홈에서는 단 1패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두 팀의 맞전적을 보면 완전히 대등하다고 나와 승패를 결정하기가 난감한 경기입니다. 헤타페는 직전 마드리드를 상대로 원정임에도 단 한 점을 내주며 패배했습니다. 홈이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번엔 홈입니다. 마요르카는 앞서 보았듯 원정에서도 4승을 챙겼다는 걸 생각하면 헤타페의 무승부와 패배면 무난할 것 같은데 저는 베이스 조합이라 두 개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헤타페가 홈에서의 유일한 패배가 지로나의 패한 경기인데 마요르카는 직전 지로나를 잡았다는 것과 순위와 승점에서 보듯 이번 시즌 마요르카가 헤타페보다는 좋은 모습 보여줘. 홈팀 패배만 가져가겠습니다. 노팅엄의 4위는 대단한 성적입니다. 그럼에도 역시 브렌트퍼드가 정배를 받았네요. 브렌트퍼드는 홈에서 패배 없이 7번의 승리와 1번의 무승부 기록이 있습니다. 홈에서 패배가 없다는 거, 무승부도 단 1번이고 나머지는 모두 승리라는 거. 이번에도 노팅엄이 쉽지는 않은 상대이나 맞전적에서는 패배 없이 5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브렌트퍼드는 최근 뉴캐슬을 2번을 만났는데 직전 원정에서 컵대회는 2점차 패배를 당했고 그 전에 만났을 땐 홈이라서 그런지 2점 차로 뉴캐슬을 잡았습니다. 홈 경기력이 좋다는 게 드러나는 기록이며 브렌트퍼드가 홈에서 잡은 팀은 뉴캐슬을 제외하고도 본머스까지 잡았네요. 브렌트퍼드가 홈 이점을 살린다면 노팅엄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노팅엄이 원정 성적도 좋으며 빌라를 만나기 전에는 맨유까지 원정에서 잡았다는 거죠. 홈의 브렌트퍼드냐 원정도 문제없는 노팅엄이냐인데 승패로 가져가면 무난할 것 같고 저 역시 승패로 담아놓겠습니다. 오래 볼 경기는 아니지만 입스위치는 시즌 2승을 챙겼는데 그 2승이 모두 원정이네요. 입스위치가 잡은 팀은 폭망한 울브스와 난감한 토트넘인데 뉴캐슬의 승리에는 노팅엄과 아스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홈 패배 가져갑니다. 두 팀 다 홈이나 원정이나 별 차이가 없는 꾸준한 모습 보여주고 있으며 배당은 맞배당입니다. 두 팀의 평균 득점률을 보면 득실에서 모두 브라이턴이 앞서고 그게 반영돼서인지 맞전적에서도 브라이턴이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모습을 보면 홈팀 웨스트햄은 에버턴과 홈에서 비기고 원정이긴 하나 레스터시티에도 패했습니다. 브라이턴의 경우도 홈에서 사우샘프와 비긴 데 이어 레스터시티와도 비겨버렸습니다. 두 팀 다 홈과 원정이 의미가 없었던 만큼 단순히 경기력을 놓고 보면 본머스, 맨시티, 뉴캐슬을 잡은 브라이턴이 좋은 건 분명하나 직전 크리스털에 1대3으로 패한 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 브라이턴의 승리보다는 웨스트햄의 승리와 무승부가 좋아 보입니다. 저는 홈팀 승리만 가져가겠습니다. 순위는 소시에다가 많이 앞서나 승점은 단 4점 차이입니다. 맞전적을 먼저 보면 셀타비고가 최근엔 소시에다를 잡은 적이 없네요. 하지만 이번 시즌 셀타비고는 원정보다 홈에서의 모습이 훨씬 더 좋으며 총 6번의 승리 중 5번이 홈에서 챙긴 승리입니다. 소시에다는 홈이나 원정이나 별 차이가 없어 배당도 완전한 맞배당으로 팔리네요. 유로파를 병행하는 소시에다라서 경기는 더 많이 치렀음에도 전체 그림은 소시에다가 훨씬 좋습니다. 단적인 비교로는 직전 세비야에 패한 셀타비고인데 소시에다는 잡았고 홈에서 바르샤와 비긴 셀타비고지만 소시에다는 바르샤도 잡았습니다. 홈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주는 셀타비고지만 경기력이 확연히 차이가 나고 맞전적에서도 최근은 소시에다를 잡은 적이 없어 무승부와 패배를 가져가시는 게 무난해 보이네요. 저는 소시에다가 좀 더 많은 경기를 치렀고 직전 홈에서 라스팔마와도 비겼다는 걸 생각해. 그래도 홈이라면 조금 더 좋은 셀타비고의 승리만 가져가겠습니다. 두 팀 모두 홈에서의 경기력이 확연히 좋은 모습을 보이며 이번 경기는 오사수나의 홈 경기입니다. 득실률에선 모두 빌바오가 뛰어난 모습 보이지만
맞전적에선 별 차이가 없다고 나오네요. 유로파를 병행하는 빌바오라 경기수가 더 많고 3번의 유로파 리그 중 2번이 원정이었습니다. 전체 그림이 아주 아름다운 빌바오라고 쉽게 승리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비아레알과 레알 마드리드의 소시에다까지 잡은 빌바오지만 오사수나가 모든 면에서 빌바오에 뒤진다 해도 최근 5경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유로파 원정까지 소화하며 3경기를 더 치른 빌바오지만 그 3경기의 차이는 최근 패배 없는 오사수나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빌바오가 직전 알라베스와 비긴 걸 그 징조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배인 빌바오의 승리를 기본으로 이변으로 홈팀의 승리와 무승부 중 하나를 더 가져가시길 권해드리며 저는 오사수나의 승리와 무승부 가져가겠습니다. 1.8배는 높은 정배이기는 하지만 강한 놈들끼리 붙는 경기이기에 바르샤의 1.8배는 압도적 배당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두 팀은 따로 볼 건 없고 맞전적에서 바르샤가 압도한다는 게 조금 의외이긴 합니다. 마드리드는 직전 헤타페에 여유롭게 승리할 줄 알았는데 한 점 차 승리를 했고 바르샤는 홈에서 레가네스를 찢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먹혀버렸습니다. 전체 그림을 봐도 마드리드가 훨씬 좋은 모습인데 딱 하나 불안한 게 있죠. 바르샤는 아주 잘 나가다가도 셀타비고 베티스와 비기거나 약팀에 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마드리드는 최근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즉 부러질 때가 임박했다는 것인데 상대가 바르샤라면 딱 패하기 좋은 모습인데 말입니다. 맞전적에서 바르샤가 압도하긴 하나 그것 때문에 승패를 점칠 수는 없고 사실상 승무패 중 좋아하는 놈을 픽업하면 되는 경기인데 저는 역시 바르샤의 승리를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7경기를 보았고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인데 올해는 총 84회차 중 몇 회차나 2월되었는지 아주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대략적으로라도 알아야 새해에 어떻게 접근할지 잠깐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딱 봐도 2월 회차가 굉장히 많네요. 바탕세기 같은 건 연속 2월입니다. 10회차와 13회차는 유로파리그, 컨퍼런스 리그로만 편성되었는데 2월이 되었네요. K리그와 J리그로 편성된 회차는 거의가 2월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소에도 느끼는 거지만 K리그는 안드로메다에 사는 과학이 우리보다 1000만 배 뛰어난 외계인이 과학과 통계를 동반한 수학적 접근을 하고 우리가 모르는 위성이나 채널로 선수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도찰해도 틀릴 것 같은데 말입니다. 올해는 총 84회차 중 34번이 2월이 되었고 그건 4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럼 이제 독식회차는 얼마나 되는지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은 회차이고 당첨 금액은 1000만 단위는 삭제했습니다. 첫 독식은 8회차에 유로파리그와 컨퍼런스 리그로 시작했으며 독식으로 4억을 가져가셨네요. 2월도 많았는데 독식도 13번이나 됩니다. 우리는 회차마다 강한 놈들 중 몇 개씩은 부러뜨립니다. 그게 바르샤일 수도 있고 레알이나 맨시티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중복으로 이런 강한 놈들 서넛을 부러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게 적중을 해도 다른 경기에서도 폭탄이 터지기도 하죠. 위에 당첨된 분들은 우리가 이번 회차는 2월이라고 생각할 때 독식으로 꿀꺽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딱 한마디만 하고 싶네요. 부럽습니다. 여하튼 2월과 독식을 합치면 전체 회차의 과반이 넘는 55%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우린 회차마다 다적중자가 나오거나 소수적중자가 나온다고 예측을 하지만 과반이 넘어가는 회차가 2월이나 독식이라면 내년엔 그런 걸 따지는 게 무의미해 보입니다. 그냥 모든 회차가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회차라고 생각하고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본 김에 배짱이는 몇 번이나 착순에 들었나도 보겠습니다. 2회차와 3회차는 적중 표시가 없는 게 종이로 구매했나 봅니다. 종이로 구매했다는 건 최소 5만원 금액을 넘어갔다는 거고요. 종이 구매를 하고 적중한 적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암담한 것 같기도 하고 희망이 보이는 것도 같고
다른 분들은 어떤지 아주 조금은 궁금하기도 하지만 다른 분은 다른 분이고 저는 저라서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 동안 2월과 독식에 대한 통계를 보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연도엔 승무패가 77회차가 열렸습니다. 그때도 2월과 독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많았습니다. 올해도 변함이 없었고요. 그럼 새해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열심히 잘하는 건 당연하고 다수와 다른 생각과 촉은 이놈이라고 말하는데 이성은 너무 심하다고 말리는 경기들, 그런 놈들을 더 과감하게 가져가서 조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못한 아쉬웠던 회차들, 새해에는 희망찬 승부패 하시기 바라며 후반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첼시는 홈보다 원정에서 더 잘 뛰어주고 있고 에버턴은 그냥 저 아래 순위에 있습니다. 맞전적은 대등하다고 나오지만 가장 최근의 맞경기는 첼시가 에버턴을 6점 차로 발라버렸었네요. 첼시는 최근 에버턴보다 4경기나 더 치렀는데 홈이라고는 하나 20일 새벽에 컨퍼런스 경기를 치러야 하네요. 에버턴은 첼시에 확연하게 뒤지는 모습이고 전체 그림도 밀리지만 바로 직전 아스널을 상대로 원정에서 득점 없는 무승부 경기를 만들었습니다. 직전 무승부 경기가 약한 팀과의 경기였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아스널 원정에서 무승부를 한 것이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최근 득점력이 바닥인 에버턴의 승리까지는 볼 수 없고 홈팀의 무승부와 패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토토 팬들의 80%가 첼시의 승리의 표를 던진 만큼 하나를 고른다면 첼시 승리가 맞지만 무승부도 권해드리고 싶네요. 저도 일단 무패로 담아놓겠습니다. 울브스가 이제 레스터와 붙어도 역배가 되어버리네요. 하지만 사실상 맞배당이고 과거의 맞전적에서는 레스터가 더 많은 승리를 챙겼습니다. 최근 10경기를 보면 둘 다 완전 똑같습니다. 2번의 승리, 2번의 무승부, 6번의 패배. 하지만 10월부터 올라오면서 보면 레스터시티가 점점 나아진 것이며 최근 득점력을 봐도 레스터시티가 좋습니다. 토토 팬들은 레스터시티의 승리에 50%가 넘는 표를 주었는데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울브스가 저렇게 망가지다가도 어느 순간엔 헷가닥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최근의 전력으로는 레스터시티의 승리를 가져가는 게 맞고 울브스의 특이한 경기력을 봐서는 이변을 노려도 될 것도 같습니다. 승무패 중 딱히 권해드릴 건 없고 저는 무승부와 패배의 이변을 보겠습니다. 승점이 3점 차이라 순위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본머스가 아직은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네요. 맨유는 본머스보다 최근 3경기를 더 치렀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토트넘과 컵대회를 치러야 하죠. 지금 토트넘이나 맨유나 살아남은 컵대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리그 경기는 수많은 경기 중 하나일 뿐이니 지금 상태로서는 컵대회가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죠. 최근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본머스이기에 원정이라 해도 컵대회를 치러야 하는 맨유보다는 월등히 좋은 조건입니다. 전체 그림은 맨유가 확실히 좋으나 본머스도 토트넘과 맨시티를 잡았던 놈인 만큼 이 경기도 이변을 기대해보고 싶은 경기입니다.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첫 번째는 맨유의 승리이며 두 번째는 무승부 없이 승패 더블픽입니다. 저는 맨유와 토트넘의 결과와 상관없이 홈 패배만 가져가겠습니다. 토트넘이 홈인데도 압도적인 정배를 리버풀이 받았고 인정하며 넘어갑니다. 쉼없이 달려온 리버풀인데 최근 풀럼, 뉴캐슬과 무승부 경기를 하며 부러질 타이밍이 되었다는 일말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둘 다 최근 사우샘프를 상대로 리그전과 컵대회를 치렀는데 토트넘은 대승을 했고 리버풀은 한 점 차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최근 첼시와 본머스에 연이어 패한 토트넘이 첼시, 본머스보다 강하게 인식되는 리버풀을 잡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으며 토트넘이 맨시티는 잡아도 리버풀은 힘들 거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홈 패배만 가져가겠습니다. 전력차가 크게 나는 경기입니다.
맞전적은 오래전이나 역시 비아레알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가네스가 바르샤를 잡았네요. 분명 비아레알이 시즌 모습은 월등했는데 지금 보는 최근의 전체 그림은 비아레알도 확연히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레가네스가 최근 잡은 팀은 바르샤, 지로나, 셀타비고가 있고 비아레알이 최근 잡은 팀은 알라베스와 바야돌리가 있습니다. 승점, 순위, 맞전적에서 레가네스가 아주 많이 밀리고 있으나 지금을 기준으로는 분명 나쁘지 않습니다. 당연히 토토펜의 표는 과반이 넘는 수가 비아레알의 승리를 택했지만 이유야 어쨌건 바르샤를 원정에서 잡은 레가네스의 기세는 상당히 올라와 있을 것이기에 이번에 홈 경기는 분명 이점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저는 보여지는 대로 승패로 가져가겠습니다. 에스파뇰은 원정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시즌 전체 승리가 홈에서의 경기였고 원정에서 잘한 경기는 단 한 번의 무승부 경기네요. 번갈아가며 패배와 승리를 하던 라스팔마는 바르샤를 잡으면서 기세가 올라와 그 이후로는 아직 패배가 없습니다. 에스파뇰은 언뜻 봐도 라스팔마에 밀리는 전력이나 그래도 가장 최근 두 경기는 발렌시아와 오사수나를 상대로 무승부 경기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 두 경기가 홈에서의 경기였고 이번엔 바르샤전 이후 패배가 없는 라스팔마가 홈이라는 것이며 앞서 보았듯 에스파뇰의 원정 성적은 형편없기에 보여지는 대로 홈팀의 승리만 가져갑니다. 승점은 4점 차이며 맞전적에서 베티스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베티스가 홈이기도 해서 1.8배의 정배를 받았으나 확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전체 그림도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면면을 들여다봐도 아주 근소한 정도의 베티스 우세입니다. 베티스는 최근 바르샤와 무승부 결과를 만들어냈고 라요 역시 레알과 무승부 경기를 만들었습니다. 둘 다 무득점 무승부가 아닌 골을 주고받으며 무승부를 만들어낸 걸 높이 사며 최근 두 팀 모두 비아레알을 상대했는데 베티스는 한 점차 승리, 라요는 무승부입니다. 하지만 1대1의 무승부는 자칫 승패가 기울 수도 있었겠죠. 베티스가 분명 우세하지만 그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없고 그런 상태에서 컨퍼런스를 치르고 라요를 만나야 하는 베티스입니다. 어렵네요. 투표율은 60%가 넘는 선택을 베티스가 가져가지만 원정이라고 딱히 나쁘지 않은 라요입니다. 무승부 없이 승패로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14경기를 간략히 살펴봤고 제가 가져가는 베이스 사조합 보시겠습니다.